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네,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듯이 우리나라 첫 군사 전용 통신 위성이 발사됐는데요. 오늘은 이 위성이 정확히 어떤 위성이고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아나시스 2호인데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네. 그 육해공군 위성 정보 시스템의 그 영어 단어에 머리 글자를 모은 단어더라고요. 네. 자, 일단 이 아나시스 2호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한마디로 이 군사와 관련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아나시스 2호를 통해 군사 관련 정보 처리 속도를 2배 정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 이 전파 방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을 한층 강화하고 통신 가능 거리를 반경 6km 이내로 대폭 향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군사 관련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용도로 무궁화 5호를 사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무궁화 5호는 군 전용이 아닌 민간 업체와 함께 쓰는 위성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그랬군요. 특히 이 전파 교란 등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군 전용 위성이 생긴 만큼 그런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군을 위한 별도의 위성이 아니라 민간 위성의 일종의 조그만 모듈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처리 용량이라든가 능력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미 거의 10여 년 전 기술을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기술적 발전을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전용 위성이 띄어지게 되면은 일단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통신할 수 있는 채널들이 더 늘어납니다. 먼 지역에서 확보를 한 어떤 정찰 영상이라든가 혹은 동영상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 전쟁에서는 결국은 이 데이터를 얼만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지휘 통제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통신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대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첫 군사 전용 통신 위성이 갖는 의미를 들어봤는데 이 아나시스 2호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F-35의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받은 그런 통신 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절충 교육이라고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위성을 발사할 때 모습을 보니까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이죠. 스페이스X의 로켓을 활용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나시스 2호를 우주로 쏘아 올린 주인공이 바로 이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입니다. 그런데 이번 발사에 사용된 팰컨 9 로켓의 일단 추진체는 얼마 전 스페이스X가 민간 우주 기업 최초로 발사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발사할 때 사용한 겁니다. 예. 이 추진체는 크루 드래건을 국제 우주 정거장에 보내기 위해 발사된 후에 대서양에서 회수돼서 재사용을 위한 준비를 거쳐서 불과 51일 만에 이번 아나시스 2호 발사 때 재사용된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X는 발사 45분 뒤 대서양 해상에 대기하고 있던 2대의 선박에 장착한 그물로 이 로켓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페어링을 집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예. 즉, 이 페어링이 바다에 빠지기 전에 공중에서 초단 시간 만에 회수에 성공한 겁니다. 이번에 성공한 이 공중 회수 방식의 경우 부품 부식 위험을 없애주고 또 회수에 따른 비용도 줄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점점 진화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로켓 재사용 기술은 스페이스X가 오랜 시간 공들인 기술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기술은 이 민간 우주 개발 시대에 발맞춰서 로켓 발사 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돼 왔고요. 실제로 이 기술을 통해 로켓 발사 비용의 절반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덧붙여서 또 이번에 발사 때 사용한 추진체 역시 다음번 발사에 재사용하기 위해서 회수가 됐습니다. 예. 이 로켓의 그 재사용하는 기술, 스페이스X가 보여준 이 기술력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위성을 발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를 좀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은 우리만의 로켓이 없으니까 항상 다른 나라의 어떤 일정이나 뭐 어떤 기술 같은 것을 항상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주 개발과 관련해서 항상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로켓이 있어야 된다, 발사체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씀하신 대로 발사체는 우주로 가는 유일한 수단이자 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현재 우리나라는 이 내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우주 개발 사업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발사체를 확보를 못한다면 이제 우주 개발이라는 게 좀 공허한 그런 그 구호로 이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년에는 누리호 발사가 예정돼 있고 그게 이제 성공이 된다면은 우리가 자력으로 우리의 위성을 우리 영토에서 올릴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전문가들은 이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우리만이 가진 특화된 기술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는데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우리가 가진 장점을 발사체 기술에 접목해서 다른 나라가 개발한 발사체와는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우주 분야에 있어서 후발주자로 꼽히기 때문에 좀 더 차별화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주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앞으로 전략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